자, 우리가 이제 병행 수입 또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직구 이런 것들 많이 사업을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전문가고요. 지식재산권 전문가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병행 수입 또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직구 이런 것들 많이 사업을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판례로만 정립이 돼서 어떤 법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법 규정상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 수입업자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반대로 어떤 권리자로부터 독점적 수입을 하는 거를 계약받은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되게 싫으실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병행 수입과 관련해서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 중에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 요건 및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영상 촬영한 게 있어서 그걸 편집해서 그거를 시청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병행 수입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길래, 혹시 뭐 분야 여러 가지 이걸 시청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분야가 있으시니까, 또 제가 또 쇼핑몰 쪽도 워낙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많이 질문하시니까 이것 좀 일본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외국에 뭐 유명한 제품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폴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폴로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상표권을 어떤 뭐 외국 회사가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에도 갖고 있겠죠. 그럴 때 그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그대로, 짝퉁이 아니죠. 짝퉁이면 그냥 뭐 어쨌든 뭐 어떻게 들어오든 그건 뭐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상표권 침해예요. 근데 그 외국 회사가 그 미국에서 판매를 한 거를 수입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그런 행사 때문에 싸게 판매한다든지, 또 그쪽 경제 자체가 워낙 또 물가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붙이든 뭐 하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30-40% 이상 아니면 또 아주 더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가짜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많은 꼭 뭐 쇼핑몰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 하나죠. 그 제품 하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럴 때 병행 수입을 무조건 근데 이건 가짜가 아니니까 무조건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약간씩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한국과 외국의 권리자가 그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틀리면 병행 수입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아까 폴로처럼 한국의 권리자도 폴로고 그 외국의 권리자도 폴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품을 수입을 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보통 왜 병행 수입이 많이 문제가 되냐면 상표 등록을 그 외국과 한국의 권리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갖고 있을 때 오케이 됐어요. 근데 보통 누가 문제를 많이 삼냐면 한국에 그 권리자로부터 독점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독점권을 갖고 계약을 맺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억울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만 팔려고 폴로랑 계약을 했는데 병행 수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못 잡아요.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수입한 것도 아니고 원래 그 폴로라는 그 권리자로부터 수입을 해서 내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 독점 수입하거나 독점하려고 계약 맺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상표법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거나 막 편법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까도 그랬지만 한국과 외국의 권리자가 틀린 경우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행 수입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갖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편법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병행 수입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판례에서 이게 독점 수입업자가 그런 식으로 상표권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하여튼 뭐 계열사라든지 독점 수입업자라든지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권리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일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해결을 잘 못하는 분들이 뭐 부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독점 계약하신 분들이 제일 곤란이 많이 겪는 경우예요. 억울하지만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행 수입을 하실 때 그 권리자가 누군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표 등록을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병행 수입이 되냐 안 되냐도 결정을 짓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름 뭘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상표 등록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선적으로 독점 수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계약 관계 때문에 병행 수입이 권리자가 틀려도 병행 수입이 나중에는 병행 수입이 가능하게 되게 하겠지만, 우선 권리자가 틀리면 병행 수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조심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하면은 이게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자기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리자가 틀리지만 독점 수입업자라든지 뭐 계열사라든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표권 침해거든요. 왜냐하면 상표권은 그 나라에만 효력이 미치는 건데, 아까 한국과 외국의 권리자가 같으면 일종의 권리가 계속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봐서 병행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많이 질문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업 분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상표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셔서 등록 여부를 잘 결정을 하시고 등록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잘 하셨죠? 병행 수입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엔 병행 수입이 인정되고 어떨 때는 상표권 침해인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 수입업자로서,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권리자나 또 독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병행 수입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병행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이후에는 병행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병행 수입업자들이 많이 그 이후에 경고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경고 받은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텐츠 제작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이 영상에 이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연결을 촬영이 되면 연결해 드릴 테니까 꼭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